네, 이번 시간에는 그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고요. 고수의 어휘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고수의 어휘 사용법. 10월에 나온 책이고요. 2024년 10월에 나온 책이고, 세련되게 말하고 쓰게 되는 어휘력 비밀 수업이라는 부제가 붙어서 나온 책입니다. 글밥 코치라는 글쓰기 코치로 활용한다는 저자의 어휘력 집중 훈련 프로그램으로 어휘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구주 완성의 PT 30회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어린이나 학생이나 문해력 문제로 논란이 꽤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휘력은 문해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은 단어의 형태와 의미, 활용에 대한 지식의 총체이니까요. 네, 그래서 총 5장 중에 1장은 그 어휘력 상태 진단, 자신의 어휘력 상태 진단을 하도록 했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때 다행히 저는 좀 가장 윗단계여서 다행이었습니다만, 2장은 올바르게 읽는 방법, 3장은 품격 있게 말하는 법, 4장은 쓰면서 익히는 어휘력 훈련법, 5장은 읽기와 말하기와 쓰기 복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재미있는 구성과 소술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적당한 책으로 보입니다. 본문 내용을 따라하면서 어휘력을 챙기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 몸풀기에서는 어휘력 PT에 들어가기 전에 읽는 사람의 그 어휘 기초 대사량을 측정합니다. 정확하고 정갈하게 말하려고 애쓰려면 그에 걸맞는 어휘력이 필수죠. 국립국어원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표제어 단어와 구는 총 42만여 개나 된답니다. 미국 신경 정신분석학자 루안 브리젠디는 하루 평균 여성이 2만 단어를, 남성이 7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영어 사회에서에 그렇겠죠. 그만큼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가까이 그 어휘를 많이 쓴다고 하네요. 어휘력이 뛰어나면 감성과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자신감이 커져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며 경험과 지식 폭이 넓어지고 업무 능률이 오르니 당연히 취직에도 유리하겠죠. 네, 어휘력이 충분하면 취직에도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어휘력은 독서와 말하기 연습, 글쓰기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휘력은 독서로 늘리고 말하기 연습으로 키우고 글쓰기로 다집니다. 2장은 읽기 훈련에 들어갑니다. 관여, 간여, 특성, 특징, 무더위 이런 따위의 어휘를 한번 따져보네요. 저도 여러 좀 알쏭달쏭한 것도 꽤 느꼈고요. 그 다음에 궁융이라는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활이나 무지개 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을 궁융이라고 한다네요. 무슨 궁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궁융의 모습이 있죠. 또 적발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글로 적당히 적어두거나 그런 행동은 적발임이라고 한답니다. 이 단어도 꼭 써먹어야겠어요. 단어를 검색할 때는 포털 사이트보다는 국어사전 앱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생소한 단어를 만나면 먼저 바로 그냥 찾아보지 말고 유추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전을 찾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우리말의 57% 이상이 한자어랍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밝혔는데요. 또 정감 넘치고 재미있는 사투리 역시 알아두면 책 읽을 때 도움이 되죠. 사투리는 없어져야 될 단어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투리는 사투리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어휘가 그 사투리가 굉장히 인간의 감성을 잘 나타내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 집중 현상,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사투리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글쎄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자주 찾거나 독서 모임을 참여하거나 독서 기록을 SNS에 남기거나 이런 것들은 어휘력을 챙기는 그런 대표적인 습관이 되겠죠. 3장은 이제 말하기 훈련입니다. 평소 말투부터 제대로 하자. 그래서 자기소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휘력의 끝말잇기를 있기를 해보고 자기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 말하기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과반수라는 말은 과반수가 넘는다 이런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과반수 그 자체가 절반이 넘는 수라는 거니까 그냥 과반수로 쓰면 되겠고요. 광고에 등장하는 피로회복제. 이거 정말 그냥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저도 피로회복제. 말이 좀 이상하죠. 피로를 회복한다? 피로를 없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피로를 줄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해야 하는데 피로 회복제라는 말이니까 피로를 없애고 회복한다 뭐 그런 뜻인 줄은 대충 알겠지만 피로 회복제란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그죠? 피로를 어떻게 회복하나요? 회복하면 안 되죠. 자, 자문을 구하고는 많이 쓰죠. 자문을 구한다. 근데 그냥 자문하고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임법. 높임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렇게 커피점이나 이런데 커피숍이나 이런데 가면 뭐 커피 나오셨습니다. 뭐 주문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불편한데요. 그거는 틀린 말 아닌가요? 어쨌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라는지 뭐 얼마가 나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잘못된 말이죠.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을 그렇게 공손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과하게 존댓말을 과하게 쓰는데 참 그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쓰면 어차피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렇게 안 좋은 말,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이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이다 보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무래도 그 대형 우리나라의 그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그런 그 커피숍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쓰니까 그걸 좀 고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외식 뭐 롯데리아나 뭐 버거킹이나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 그런 말을 좀 제대로 쓰도록 좀 훈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그게 안 고쳐집니다. 그죠? 참 불편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대화할 때 헐, 대박 뭐 이런 말이 그냥 그 어떤 말보다 그냥 대표로 쓰는 바람에 더 좋은 말, 더 세분화된 말 이런 말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런 말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대화할 때 그렇게 큰 단어, 많이 쓰는 단어보다는 세부적으로 작은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냥 헐, 대박 이런 말을 써가지고 나머지 좋은 단어들 다 사장시켜버리는 건 이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휴리스틱이란 말 있죠? 어림짐작이라고 저자는 표현하는데 휴리스틱 어림짐작해서 선입견, 편견 이런 걸 가진 그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낡은 차별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벙어리 장갑 이렇게 쓰는 말을 그걸 아주 천연덕스럽게 요즘도 그렇게 쓰는 유명 방송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되죠. 손모아 장갑이라든지 한손 모아 장갑인가? 뭐 이렇게 손모아 장갑으로 바꿔 써야지 그런 말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올바름이겠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에 따른 용어 사용의 변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적하는 거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미혼은 비혼. 저도 미혼입니다만 글쎄요. 어쨌든 제가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비혼이라고 쓰는데 저는 미혼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비혼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는 조사나나 이른둥이 그렇게 써야 되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장애우는 장애인으로 탈북자는 탈북민 혹은 북한 이탈 주민 학부형은 학부모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 노동자 처녀작은 첫 작품 가정부는 가사 도우미 집사람이나 안사람은 배우자 반려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매 결연은 상호 결연 육아맘은 주 양육자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저자도 그냥 무심코 쓴 말이 있어요. 남아 선호 사상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게 무슨 남아를 선호하는 게 무슨 사상이나 될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남아 선호 사상을 많이 썼어요. 남아를 선호하는 걸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그게 무슨 사상입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저자도 남아 선호 사상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를 선호하는 게 무슨 사상이나 됩니까? 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일가 친척 없이 혼자란 말은 홀몸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홀몸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베지 않는 그 여성을 홀몸이라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홑몸, 호에 티읕이 들어가야 되는 홑몸이 바로 아이를 베지 않는 몸은 혼몸이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혼자 일가친척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홀몸이라고 하면 되겠고 아이를 베지 않는 특히 여성의 몸은 홑몸이라고 해야 됩니다. 호에 티읕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한 너그럽고 긍정적인 단어는 사용하고 과한 외국어나 외래어는 자제하고 자, 이제 4장에서는 이제 또 역시 말과 글의 격을 높이기 위한 쓰기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자 역시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메모 방식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휘 기억 방법으로는 스무고개와 마인드맵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다음에 띄어쓰기, 미미함을 만드는 조사, 그다음에 능동형 우선쓰기, 그다음에 퇴고의 중요성, 외래어 표기 기본 따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 5장은 되새기기 훈련. 네, 다양한 분야를 접해야만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은유와 직유, 은유법, 직유법이 정말 글의 맛을 최대한 살려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국어사전을 만들어 활용해라. 그 다음에 만다라트 정리 개념을 통해서 뜻, 활용, 이미지, 유의어, 반의어 채우기 등을 하면서 어휘력을 늘리는 모습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해력 논란 때문에 사회 여기저기서 국어 교육의 강화, 문해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또 그 관심은 또 얼마나 갈까요? 참 인공지능을 앞세운 정말 그 막강한 디지털 기기의 공습이 책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이런 영역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문해력이나 어휘력 높여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공정성을 무기로 대학 입시에서는 비교과 부분의 독서활동 상황은 아예 빠졌습니다. 네, 어찌됐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휘력이 필요함을 느끼고요. 문해력의 상승, 문해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저 같은 독서 가도 혹은 책벌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그 기본은 그 바탕은 책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나 이런 게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책 읽기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출판사로부터 이 책은 소정의 그 고려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도서를 제공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른 책 소개하고자 하는 출판사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읽을 만한 저한테 그렇게 책 서평을 해달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그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을 만한 책이지 않으면 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읽을 만하다고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읽어보니까 좀 엉터리다 그러면 아주 솔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서평을 문의하는 출판사는 좀 자신 있는 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자기계발서 위주나 이런 책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은 제가 만약에 그 제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평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솔직하게 소신 있게 서평이나 이렇게 책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달에 나온 2020
2024년 10월 29일에 나온 고수의 어휘 사용법이라는 책을 제가 정독을 하고 서평을 쓰고 블로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네.